tariff. 5월 26일에 장 끝나고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스트 인컴의 남석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사무실 근처에 있다고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멀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울며 거저 먹기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남석권 회장님 정도 섭외하려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찾아가서 읍소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남석권 회장님 말씀은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성이 대단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에 물론 이제 코스피가 2,400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회장님께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그렇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래서 회장님의 현금 비중을 살짝 들으면 이 장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바닥이 뭐 아시다시피 29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 2300이라고 해도 바닥에서 지금 30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미국의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해서는 거기는 이제 4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셈이에요. 15000포인트 밑에까지 있다가 요번에 19000포인트가 넘었다가 지금 뭐 18000 900포인트대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뭐 저점일 때 대형주를 쫙 사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계좌가 빵빵하게 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비중이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낮을 텐데 변동성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일부 계좌는 채워놓고 일부 계좌는 비어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괜찮은 쪽은 수익이 나는 쪽은 지금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중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지금 섹터가 좋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업종이라든가 그런 쪽은 상당히 고가권에 있고 지금 되게 장기간 랠리죠. 그리고서 원전주 최근에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 일부 원전주가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엔터주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원전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야 뭐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진짜. 그러니까는 이 2만 원대를 저점으로 삼으면 거의 한 80% 올라왔나? 빠르게 또. 그것도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되는 쪽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야지 제가 주식에 그러니까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개별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왕창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고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고 주식 비중이 얼마냐 이제 그거는 섹터에 따라서 틀리고 또 오늘 주식을 꽉 채웠다가 내일 또 싹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시장에 시장하고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지금은 뭔가 좀 비중을 크게 쭉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장세다 이렇게도 그렇게 와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섹터들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한 거고 그래서 재진입할 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개별주 소위 말해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섹터들은 계속 하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 섹터에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쪽은 이익 실현을 해서 재진입할 시기를 다음에 진입할 시기를 이렇게 노려봐야 되는 거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미리 우리 미리 말을 했으면 이제 띄우면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그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다가 출렁거릴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 조선주 같은 경우 있죠.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아주 급등했던 그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 1차 하락기가 한 번 있었고, 그 최근에 또 그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그 17,000원 밑에 있다가 오늘 2만 원이 넘게 그냥 단기적으로 이 호재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는,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뭐 25% 이상씩 하루에 막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많이 그래도 이제 한번 상승을 그렸다가 이 어떤 저점이 형성되는 그게 있어요. 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한번 꺾였다가 그래도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갖고 있으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 섣불리 먼저 뛰어내리는 것도 조금 리스키하니 조선방산, 원전, 엔터 이런 것도 그 중에서 한 번씩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더라도 다 파는 게 아니라 다 팔고 이거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10% 20%는 항상 끝까지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바로미터로 삼는 거죠. 비중 조절하면서. 재진입하는 시점을 그래야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시장 중심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올해 어쨌든 시장 중심주는 방산, 조선 뭐 이런 거였고, 최근에 원전주 거기에 집중.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인 그 호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일단 트럼프가 원전 확대 정책을 피면서 그 시장만 해도 1,500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신규 유럽 같은 데서 발주 받을 수 있는, 중동 같은 데서 발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계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고, 뭐 일부 그 부품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에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좀 조정받고 그럴 때는 이게 원전 관련주들도 또 원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회사가 괜찮은데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데 많이 안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받을 때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전에는 뭐 거의 폭등 수준이거든요. 8시부터. 그래서 8시부터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날에 갖고 있었던 거를 오늘은 이제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제가 보기엔 너무 갭상승이다 싶은 거는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주도주는 맞는데 과도한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 이 실현의 계기로 삼고. 그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요즘에는 제가 변동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이격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매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남석강 회장님은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고 항상 또 내 수익을 얼마 됐든 챙겨놓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생존 투자.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이 주식, 저하고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했으니까 주식 가격은 이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귀 본능. 이거 원래 자리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와서 거기까지 전에 가격까지 왔으면 재매수를 한다든가. 물론 거기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섹터 자체가 좋을 때.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 20% 떨어지면 그때 재매수해도 돼. 그 전략이 그래도 손해를 줄이는,
우리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가 2020년에 2021년 6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이었거든요. 6월 8일인가 3,300포인트. 네. 코스닥은 이제 6월 하순 6월 29일 날인가 28일 날이 고점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만 4년 오늘이 5월 하순이잖아요. 5월 26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진짜로 만 4년 동안 하락하면서 이제 하방에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2022년 거기에 21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고점이 2870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후장에 급등을 해가지고 2640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들은 뭐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종목도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때 2020년, 21년에 엄청 진입을 한 신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다 지쳤어요. 수익이 이 주식 투자는 끈기도 있어야지 되지만 중간중간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야지 포기를 안 하거든요. 다 물려 있으면 이제 금방 포기하고 싶고. 이제 이거 재미없고. 이거 공부하든가 뭐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싶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튜브 그 당시만 해도 아시겠지만 증권 관련 유튜브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뷰도 많이 뜨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막 지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로지 와이스트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장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가고 뭐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이고 아예 주식 얘기를 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한데 저점에 사면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피해 폭이 좀 작고 손해복 아주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손해볼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는 그러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 우리가 고점에서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거기에서 뭐 상한가를 쳐도 자기한테 어떤 감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실현을 시키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오늘 2640까지 오른 것도 밤사이에 트럼프가 유럽 관세 50% 물리려던 거를 뭐 7월 초까지 조금 유예하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반사 뭐라 해야 될까 이 반사 수혜는 아니고 약간 반등 이제 한 건데 근데 또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아니죠. 그래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겁을 먹었잖아요. 트럼프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되면 이 꼴이 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뭐 트럼프가 그래도 전에 대통령을 한번 한 사람인데 그때도 뭐 잘한 거는 없으니까는 그 원래 재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좀 잘하겠지 했는데 요번에도 그거 겁을 먹어가지고 뭐 중국에 125% 관세 뭐 막 그런 거 계속 연일 그렇게 이제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그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물러난 거 아니에요. 시위 그것도 자국 내 시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발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쏘갔다는. 그래서 그때 손해 본 사람들은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죠? 저점에 내던진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 15,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때도 어쨌든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식도 급락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손해 본 사람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 신뢰 자체가. 신뢰가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뢰라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에 못지않게 그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 또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이게 지나고 나면 일기 때도 역시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을 짠 건 아니죠. 그때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 거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시큰둥하게 대응도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엔 좀 달랐죠, 예전이랑.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다른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봐서는 웃기는 거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관세를 다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매겨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입물이 없으니까는 수입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마켓에 이 상품 진열 때 물건이 비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소비자들한테 타격을 입히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서 강행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 날에 미국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오늘 선물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원달러 또 이제 그 달러가 약세 지금 경향이잖아요. 네. 영향이다 보니까는 미국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모르죠. 또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말 하나하나는 또 예상하기는 힘들고 또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쫓아가기보다는 좀 이익을 실현하고 그렇죠. 그게 좋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빠지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담에 원래 주식 격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전부 다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일 때 그러니까는 월가의 격언 중에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월가의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2021년에 그랬거든요. 여기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자기 진짜로 그런데 그럼 떠날 때지 뭐. 근데 그 말이 영락 없어요. 그리고 다 질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매수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잔파도를 하나하나 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도 조금 떨어졌을 때 너무 일찍 진입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에도 2월 말부터 주식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3월 초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22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될 때 코스피 2000포인트 될 때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1800 가고 1600 가니까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00 될 때는 1000포인트까지 간 1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그랬거든요. 라이브로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그 3월 19일 그때쯤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사라고 단 사되 한 달 동안 보지를 마라고 그래서 종목까지 다 불러줬는데 결국에 대박이었죠. 그때 너무 막 폭락하고 그럴 때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 그 나스닥이 많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그 전에 다른 그 TV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패가 미국이 잘 되자고 이렇게 그 관세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잘 되자고 하는데 개꼴이 돼 버리면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악재라는 얘기죠. 보이는 악재, 하락하는 게 보이는 하락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보이는 악재라는 얘기.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스닥 18,0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아마
나스닥이 한 17,000포인트 정도 됐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2,000포인트가 더 떨어지면서 급락이 오니까는 그때 제대로 들어갔으면 뭐 저는 그 지수 관련 종목 사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TQQQ만 3배짜리만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요. 아.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보이는 악재라는 거는 또 인간이 또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또 한번 막 그렇게 흔들리고 폭락을 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 또 저쪽에서는 뭐 시간을 벌든지 백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고 이게 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다들 대기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또 막상 떨어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의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해갖고 그 영향이 또 주식 시장까지도 같이 좀 전이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미국의 이제 신뢰가 그렇죠. 흔들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야 뭐 그 미국의 재정 적자야 뭐 만성적인 거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과도하게 이게 국채가 장기물이 급등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기도 좀 둔화되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기축 통화국이다 보니까는 그거 뭐 달러야 찍어내면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도 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서 그 수입으로 이 재정 적자도 좀 줄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 국채 기존에 발행한 그 국채 이자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매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1,200조인가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올려서 단순하게 계획대로 해서 제조업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재정 적자도 좀 메꾸고 그런 시나리오는 괜찮았었죠. 괜찮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각 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관세 이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조금 둔화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처음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신 그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 원래 그 국채 투자나 채권 투자 자체가 금리 인하할 때가 이제 적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는 어쨌든 그 요건들이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은 요건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그 좀 괜찮은 여건이긴 한데 저같이 이제 주식쟁이는 그 채권 투자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알기는 아되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남 회장님은 약간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라도 채권 쪽은 아예 안 해요. 오로지 주식. 역시 주식. 오로지 아까처럼 TQQQ.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다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럼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단기든 장기든 중장기든 올해 경기가 나쁠 거는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게 대박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우상향 정배열로 가는 그 섹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기 또는 주가가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종목을 다음에 올라갈 섹터를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가 급락을 하면 겁먹을 게 아니고 항상 다음에 그러면 항상 이게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그 교훈인데 급락을 하면은 그 다시 이제 회복이 될 때 있죠. 꼭 생각지도 않은 섹터에서 급등세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깝게는 코로나 때 그랬던 거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랬던 거고 그럴 때 지수가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럴까.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그 중심 섹터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이게 폭락하는 초기에 급락하는 초기에 매도를 했다가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복되는 때에 어떤 섹터가 제일 빨리 될까? 원래 요번에 이 조선하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그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 조선업에 그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군함 같은 경우 그거 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로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 조선업이 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다. 뭐 그런 거. 또 관세 전쟁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업종이잖아요. 섹터가 전부 다 방산하고 조선 자체가 네.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유망할 거를 조금만 생각했으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수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급락하고 그래서 주식도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포 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관세에 영향이 없는 섹터인데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이 떨어질 때. 아, 그렇죠. 지수가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게 이제 진행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기자 생활도 하시고 뭐 그래서 주식에 관해서 거의 뭐 약간 이제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두를 하는. 그렇지. 똘똘한 제자로 좀 키워주시죠. 그러니까 뭐 빠삭이죠. 뭐 빠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보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국면이고 또 반대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라면 미국 주식에 환차 손이 나는 국면이고 그렇죠. 어느 쪽에 조금 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은 그러니까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죠.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도 조금 안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2,7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 좋을 때는 이제 오버슈팅을 하고 나쁠 때는 언더슈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2,700 이상 갈 수도 있죠. 원래 이 기업 실력으로 따지면 2,700이면 꼭지인데 이제 오버슈팅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2,700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팔 때는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시세를 타고 가는 종목 있죠. 그거는 우리가 저점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은 고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수도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승세가 좋을 때는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그거를 2020년에 느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정도 고점인 줄 알았는데 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다 팔면 수익을 극대화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도 아까 제가 그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리듬을 좀 잘 맞춰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에 올라간 종목을 구분하는 거 있어요. 구분하는 거. 그거를 제가 제 책에다가 자세히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저희 뒤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선을 깨지 않는 경우 뭐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가까이 부적처럼 넣고 있습니다. 부적처럼. 그래서 손실 없는 이제 이 책에 보면 뒤편에 그 시장 중심주인데 거의 대박주 같은 경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은 LIG 넥스원이에요. 그 경우 보면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11선도 안 깨요. 그게 이제 그래서 11선을 혹시 깨더라도 21선까지 깨지는지 보고 21선까지 깨지면 이제 다 팔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11선을 안 깨고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무서운 종목.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칙 측면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늘 주식이 어려운 거는 이 교과서처럼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률로 들어가면 그런 확률이 높더라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서
이 책을 써놓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아. 예, 원칙인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11선 깨지면 20선 깨지면 이제 다 팔라는데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죠. 일종의 이 원칙을 계속해서 나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높은 확률로 이겨갈 수 있다는 확률이 거죠. 높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우상향에서 시대 중심주라고 하는 장이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조금 떨어진다고 초기에 그 익절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큰 수익을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나 이제 보통 계좌 주식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그래도 빨간 게 많기는 하죠. 오야. 근데 저기 아픈 손가락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거의 보면 피멍들 정도로 파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면 익절은 빨리 하고 손절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계좌에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고 빨간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파란 것도 보통 파란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피멍들. 것처럼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푸르둥둥한 그냥 마이너스 뭐 50% 이하짜리가 이상짜리가 엄청 많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익절을 빨리 해야지 되는 종목이 있고 익절을 빨리 안 하고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별성이 있는 급등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익절을 빨리 해야죠. 변동성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매일같이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플러스 20%, 25%였다가 플러스 10%로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15%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개별주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대 중심주, 원전주, 요번에 방산주 또 그런 것들은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추가로 올라가면 속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팔아야지 되겠다 싶을 때 한 30% 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팔아야 되겠다 더 올라가서 두 번째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 나머지에 이제 한 50%를 팔고 그래서 원래 주식의 한 20% 정도는 끝을 보고서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더라도 개별주 성격으로 오르는가, 그렇죠. 시대 중심주 성격으로 주도주로서 오르는가, 그거는 이제 해봐야 돼요. 대형주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주 쉬워요. 대형주,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 있죠. 그런 거는 이거는 시대 중심주고 다시 말해서 이제 같은 원전주라고 해도 스몰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급등하고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도 급등을 했다. 그거는 그냥 빨리 팔아야지 이제. 항상 남석과 회장님은 이제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걸 반복하고 또 배우면서 시장에 있는 눈을 넓혀야 되는 거고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고. 근데 앞에서도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 중심주의기는 하지만 지금 올라타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받았을 때 보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갖고 있다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선을 훼손시키지 않네. 그러면 21선쯤에 사면 되는 거죠.